영상 보시는 분들이 진저님은 피부가 정말 좋은데 비결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화장품보다는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뿅. 요즘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2005년에 한국에서 미국 남자를 만나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2013년에 남편을 따라 이민을 와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고요.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게 되거든요.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에게 적응을 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것들 때문에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고 살면서 겪게 된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인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3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없으면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외식을 할 때마다 지금 젓가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먹기 싫은 재료가 음식 안에 들어있을 때 젓가락이 있으면 그것만 쏙 집어서 뺄 수가 있잖아요. 포크로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손으로 뺄 수도 없고 음식을 지적거리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또띠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싸서 먹는 멕시코식 쌈인 파이타를 먹을 때도 포크로 재료를 떠서 집어넣고 있다 보면 젓가락이 그립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시안 식당이 아니면 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참아가면서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아무 때나 젓가락을 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스파게티도 젓가락으로 먹어요. 포크로 찝어서 돌돌 말다 보면 한 입에 다 안 들어갈 만큼 파스타가 따라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젓가락은 딱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비빔국수나 라면처럼 젓가락으로 먹고 있으면 남편이 아니 너는 왜 서양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 건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물론 연애할 때는 포크로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식당에 가도 포크로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한국인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몰랐던 한국인 아내의 모습이긴 해도 시커먼 부분을 숨기고 있다가 돌변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외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외식 물가가 비싸고 유튜브에 간단한 1인분 요리 영상 같은 거 많으니까 1인 가구도 집밥 많이 해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 김밥 나라에 가면 3,000~4,000원 정도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하느라 바쁘니까 요리하는 게 번거로웠고 장 보러 가면 채소나 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적은 양을 파는 곳이 드물었기 때문에 남아서 버리는 식재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리를 잘 안 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둘 다 출근하고 바쁘니까 피곤해서 요리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오고 나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데 외식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게다가 팁도 18에서 20% 정도 얹어줘야 되니까 허리가 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좋아하지만 똥손이라서 요리가 손에 익을 때까지 괴상한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냉동식품, 간편 조리식품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요. 지금은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월마트에 가면 신라면과 고추장을 살 수가 있어요. 대형 한국마트도 1시간 거리에 생겼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민을 왔던 11년 전에는 I'm from Korea라고 하면 북한? 남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한식이 먹고 싶어도 한국 식당과 슈퍼마켓에 가려면 1시간 반을 운전해야 됐어요. 한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재료도 구하기 힘드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10년을 살아서 그런지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인 아내랑 결혼을 했으니까 한식을 먹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한식은커녕 국적불명의 이상한 음식을 자꾸 내놓으니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게도 제 남편은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제가 만들어주는 건 아무거나 군말 없이 먹어요. 지금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지만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는 많이 서툴렀을 테니까 맛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책을 쓰고 내 아이의 육아도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한식은 잘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많이 배워서 떡볶이나 오이김치 같이 간단한 건 해먹어요. 제 아이들은 김밥을 좋아해요. 이걸 정석대로 싸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팸을 으깨고 볶은 다음에 양념한 밥에 섞어요. 그걸 김 위에 펴고 말아서 김밥을 만들거든요. 한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도 아이들은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녁 메뉴 중에 타코 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만드는 날에는 다들 신나해요. 다진 쇠고기에 타코 시즈닝을 넣고 볶은 다음에 밥 위에 볶은 고기, 슈레드 체다 치즈, 사워크림, 망고 살살을 얹어서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뚝딱 만들기 쉽고 맛있어서 자주 해 먹거든요. 그런데 제 멕시코 친구가 타코 라이스가 대체 뭐냐면서 멕시코에는 그런 거 없다고 처음 듣는다면서 껄껄 웃더라고요. 손이 덜 가는 음식을 만들려고 레시피를 바꾸다 보니까 집에서 차려 먹는 메뉴들이 국적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옛날에 엄마가 이런 음식 해줬었는데 이러면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서양 음식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쓰는 한국인 아내,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 음식 좀 먹나 했더니 국적불명의 짬뽕 음식을 내놓는 아내. 그것 말고도 제 미국인 남편이 깜짝 놀란 점은 한국 여자는 피부 관리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저는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바르거든요.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바르고 외출할 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와도 선크림을 발라요. 어디 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으면 선크림 한 번 안 바른다고 죽냐? 이런 눈으로 남편이 쳐다보는데 저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발라요. 선크림은 얼굴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크림을 꾸준히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 나요. 여자들은 선크림 외에도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고 화장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피부과에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미국은 피부과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몇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시술이 몇십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온 뒤로는 단 한 번도 피부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피부과는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에요. 대신 저는 홈케어를 열심히 해요. 마스크팩 같은 건 흔하니까 얼굴에 붙이고 있으면 남편도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 니들링도 하거든요. MTS라고 하죠.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 좀 한다는 사람이면 흔하게 하잖아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진짜 많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보면서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비슷한 나이대에 미국 여자들보다 젊어 보이니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이 정도 관리를 하는 여자들이 널렸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마이크로 니들링 시술 가격을 찾아보니까 1회에 10만 원대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피부과에 가서 받을 텐데 미국에서는 1회에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번거로워도 집에서 하는 게 돈 버는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진자님은 피부가 정말 좋은데 비결이 뭐예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안경 쓰고 영상 찍을 때는 선크림에 립스틱만 바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웬 얼굴이 어쩜 그렇게 화사하냐면서요. 미국 친구들은 축복받은 한국인 유전자 때문이라면서 부러워하고요. 화장품보다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맨날 먹고 물을 안 마시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된다. 그만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40대가 되니까 좋은 음식뿐 아니라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서 먹게 되더라고요.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거 외에도 저는 피부를 위해서 스킨사이드 아웃에 콜라겐 부스터와 멜라노 가드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게 요즘 캐나다에서 좋다고 입소문이 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소문에 많이 속아서 솔직히 먹기 전에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콜라겐을 먹으면 잔주름 개선, 손톱, 발톱, 모발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속건조가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악건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성용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항상 속에서부터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킨사이드 아웃의 콜라겐 부스터를 먹고 나서부터는 피부가 덜 당기더라고요. 제가 안구 건조가 진짜 심해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았는데 눈 건조도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인공 눈물 많이 안 써요. 건조함이 줄어드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콜라겐 부스터를 먹자마자 다음날부터 막 광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먹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얼굴 피부에서 윤기가 도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콜라겐 영양제는 콜라겐을 먹어서 섭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스킨사이드 아웃 콜라겐 부스터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해요. 되게 과학적이죠.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 좋아요.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강한 햇살 때문에 피부가 지치고 얼굴이 타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제가 사는 플로리다주는 집에서 망고나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이 강한 곳이에요. 오죽하면 플로리다주의 별명이 Sunshine State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발라요. 햇볕이 강한 곳에 살다 보니까 피부색이 짙어지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주근깨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주근깨가 예쁘다면서 메이크업 할 때 없는 주근깨를 그려넣기도 하는데 저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주근깨가 생기면 싫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백 성분이 들은 화장품을 사계절 내내 쓰고 있어요. 영상을 찍을 때는 조명을 환하게 쏘니까 잡티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제 얼굴에 주근깨가 있거든요. 한국에 살 때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IPL 레이저 토닝을 여러 회씩 끊어서 관리를 받았어요. 이걸 하면 주근깨가 연해지긴 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려고 엔디아그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든요. 없어지긴 했는데 결국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짙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킨사이드 아웃에 멜라노 가드를 먹으니까 주근깨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꾸준히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뭐야? 주근깨가 옅어졌네? 대박!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선크림, 미백 제품 말고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날에는 자기 전에 비타민C 캡슐을 짜서 얼굴에 바르거든요. 멜라노 가드는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미백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멜라노 가드에는 먹는 선크림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는다고 선크림을 건너뛰면 안 되고 선크림으로 밖에서 한 번, 멜라노 가드로 안쪽에서 한 번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멜라노 가드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등 노화를 막는 10개의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서 전부 따로 먹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스킨사이드 아웃의 콜라겐 부스터와 멜라노 가드 둘 다 캐나다에서 입소문이 퍼져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클리닉에서도 판매하는 메디컬 등급의 영양제예요. 이 브랜드를 창업하고 CEO를 맡고 있는 앤티거니 프라이는 아버지가 핵 물리학자여서 어릴 때부터 과학을 숨쉬듯 접했고 커서는 생화학과 식품과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피부 영양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라서 그런지 먹었을 때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비건 제품이고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먹을 수 있어요. 원래는 흰색 병이었는데 최근에 갈색 병으로 리뉴얼 됐고요. 주근깨가 신경 쓰이는 분들께 멜라노 가드 강력 추천드려요. 콜라겐 부스터랑 같이 먹으면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저 채널 구독자분들도 꼭 효과를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담당자님을 졸라서 특별 할인가에 가져왔어요. 단품은 정가에서 32% 할인된 가격 3병 세트를 사시면 한 병을 무료로 드려요. 대박이죠? 어떤 영양제든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 아시죠? 특별 세일이라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꼭 쟁여두세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라서 단품은 배송비가 있고 3병 세트는 무료 배송이에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드린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추천하는 스킨사이드 아웃의 콜라겐 부스터와 멜라노 가드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선크림 1년 내내 열심히 바르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좋은 영양제도 드시면서 저처럼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만들어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